대한민국 지금 법사위가 엄청나게 뜨겁고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일이 다 법사위 이슈이기 때문에 네. 법사위원분들이 굉장히 이 일 해결하는 것도 힘든데 그 내부가 또 정신이 없어요. 왜냐 거기 가보면 나경원이 있고, 아유, 곽규태, 난리지. 그다음 막말하고 에 뭐. 주진우 있지, 예. 송석준 있지. 근데 주진우가 제일 점잖은 편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예, 안에서.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열정적으로 맹활약을 보여주고 계시는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진짜 맹활약 펼쳐주고 있죠, 서영교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영교 인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새로운 신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초선. 국회 콧불소라고 불리고요. 진짜로 요새 유튜브는 그냥 이 사람 거야. 예. 이분이로 다 도배돼 있어요. 진짜로. 맞습니다. 제 알고리즘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의원님으로 다 도배가 돼 있습니다. 네. 국회 콧불소 최혁진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제 얼굴이 어딜 봐서 콧불 쏩니까 이게 진짜. 근데 그런 예. 상인 것 같긴 하네요 또. 예? 별론가요? 별로요? 아니 콧불소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좀 제가 별로입니까? 뭔가.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니 왜 생겼어요. 자, 두 분이 지금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곽규택 진짜 예의가 없습니다. 71년생 곽규택, 64년생인 서영교 의원에게 반말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이런 것도 최혁진 의원이 못 참아요. 예. 보디가드로 또 나섭니다. 맹활약상 영상으로 저희가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보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서영교가 AI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요? 그 대선 개입 의혹, 그리고 직권남용 의혹, 선거법 중립의 의무 의혹, 이것을 왜 국민의힘은 숨기려고 하는 거죠? 5월 1일 3시에 파기환송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알고 한덕수 4시에 사직했는지, 전날 윤석열이 전화한 나경원 등 모두 다 의혹 아닙니까? 곽규택 의원님, 진짜 나도 열받더라고. 곽규택 의원님, 곽규택 의원님, 국민들이 지금 추석을 앞두고 복장 터지는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 오늘도 와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을 왜 용납합니까? 내보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영교 의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요? 가짜뉴스는 본인들이 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제보가 왔습니다. 또 다른 제보입니다. 김충식의 최측근이 육성 녹음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김충식은 뭐라 그랬냐? 조이대를 잘 안다. 밥 먹었다. 밥 먹었다. 무슨 얘기를 했냐? 그냥 밥만 먹었다. 이거는 정말 가짜 뉴스 공화국입니다. 가짜 뉴스로 대법원장 흔드는 것, 가짜 뉴스로 사법부 흔드는 것. 조이대 대법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큰 분노를 느낍니다. 최혁진 마지막 의원님 그렇게요. 발언은 듣고 가는 게 예입니다. 감추고 싶은 게 많은 모양이에요. 다들 도망가시는 거 보니까. 쌍나가. 방송으로라도 꼭 들으세요. 저한테 이런 얘기들 하세요. 힘들겠다. 법사에 가서 하루 종일 국민의힘에서 애플 뜯어먹는 소리 듣고 앉아있으려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냐. 괜찮습니다. 서민들이 더 힘든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두 분의 맹활약. 전시에는 전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시에는 싸워야죠. 전사 필요해요. 예. 평시가 아닙니다. 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더센 초선이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진짜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내가 대단해요. 하고 있었는데 더센 초선이 와서 힘을 보태줘갖고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최혁진 화이팅! 대단히 저는 뭐 훌륭하십니다. 서영교 누님의 호위무사입니다. 케미가 좋으시네요. 71년생 곽규택이가 한참 선배님인 의원님에게 반말을 하는 거는 그건 무례하죠. 나도 너무 화가 났어요. 네. 그 장면 보면서. 예의가 없어, 예의가. 예, 너무 아무한테나 삿대질하고 그래요. 걔는. 그거 안 누님한테도 되죠. 그러지만은 뭐 네. 박지원 아니, 의원님한테도 막 이러고. 예. 그 박지원 의원님한테 폐륜적 발언했잖아요. 네. 그게 불과 예. 얼마 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야, 근데 이상하게 의원님한테는 또 그렇게 안 하대요. 아니, 지난번에 그 저한테 먼저 지가 야했어요.
지가. 예. 쥐가 아니고 지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당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날 떠들길래 서영교 의원님한테 반말을 찍찍하길래 제가 야 하고 입 다물라 그랬는데 네. 입 다물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웃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화를 내면서 웃냐 그래서 딱 일어나서 입 다물어 하고 제가 쳐다봤거든요. 네. 못 쳐다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쫄았네, 그렇게 쫄았어. 호기를 부렸으면은 저는 딱 일어나서 맞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개를 빡 숙이길래 네. 너무 웃음이 나서 웃었어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곽규태 우리 또 검사님 후배인데 흐뭇하신가요? 네 진짜 너무 이거 싸가지 어지러지네. 없는 곽규택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위니까 더 얘기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가? 네, 왜냐하면 한다고 또 다 받을 수는 없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적당히 고선에서 멈추고 싸가지 없는 정도까지는 했는데 예. 우리 최혁진 의원이 딱 일어나서 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걔가 꼼짝 못하더라고요. 우리 네. 그 최혁진 의원님이 법사위에서 예. 나이로도 제일 막내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보기에는 그런가요? 사람들이 어려 보인다 그랬는데 그렇군요. 네. 예. 박규택 의원보다 네. 한 살 많습니다. 제가. 그래요? 예, 그래요? 예. 나이가 더 예. 많으시고. 저도 제가 형인데 저렇게 싸가지 없는 애 처음 봤습니다. 그러네. 다행. 그건 좀 너무 다행이네. 잘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 혹시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의원님한테 예. 많이 이렇게 좀 역공을 당해서 네네. 속상할 것 같은데 혹시 뭐 얘기 들은 건 없습니까? 따로? 아니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딱 둘이 만났거든요. 보좌진들은 물론 뒤에 한 명씩 있었지만 네. 그 이제 내려서 법사위 회의장으로 걸어가는데 네. 그래도 오선 의원이니까 제가 반걸음 뒤에서 걸어줬습니다. 네. 예우를. 네네. 근데 걸어가다 갑자기 멈추시더니 한숨을 쉬더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네. 왜 그러지? 그랬더니 최 의원 그래서 그랬더니 그 말할 때 데시벨을 좀 낮춰주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예? 데시벨을요? 그래서 목소리를 좀 낮춰달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타고 태어나길 목소리가 큰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네. 고개를 다시 돌리더니 아휴 걸어가시더라고요. 그게 답니다. 예. 그게 답니다. 너무 기분 이게 추석 선물이다. 추석 선물이. 아니 우리 최혁진 의원이 법사에 오게 된 경위를 혹시 알고 계세요? 갑자기 저는 네. 등장해서 그 경위는 모릅니다. 우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경원 간사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나경원 간사 안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나경원 간사 안건이 올라올 때 우리 그 법사위에 이춘석 의원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춘석 의원님이 무소속이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이제 교체해야겠다라고 우리 쪽에서 안을 낸 거죠. 안을 냈는데 국민의힘이 간사만 받고 그 안은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전용기 의원이 이춘석 의원님 대신 오기로 했는데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간사 내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교체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 그러니까 간사와 이 교체권 둘 다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간사안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 와서 자기네 건 받고 그렇지 않은 건 우리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그냥 기본해야 된 일정은 받지 않으려고 한 거죠. 네, 그래서 받지 않으려고 한 채로 와서는 해달라고 계속 빡빡 우긴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를 그냥 안 한 게 아니고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죠. 빡빡 우기면서 나온 이야기가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네네. 라고 하고 그게 사과가 안 되고 지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그럼 무소속을 무소속으로 바꾸자. 그래서 최혁진 의원이 오게 됐고 그들은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더 센 초선이 오게 된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네. 전화위복이네. 그렇죠. 전화위복입니다. 오히려 더 센 초선이 왔고 그 사이에 나경원은 남편이 법원장인 게 밝혀졌고 예. 아니 남편이 법원장인데 어떻게 법사위에서 간사 역할이며 법사위 활동을 하겠어. 이건 완전한 이해 충돌입니다. 그래서 간사가 되고 있지 못한 거다라고 하는 이 팩트를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보고 드립니다. 그럼 오히려 국민의힘이 우리 의원님을 법사위원으로 오게 한 거죠. 초대한 거네요. 네. 그렇게 됐는데요. 야 재밌네. 저도 딱 왔는데 정말 뭐 기본이 안 돼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뭐 서영기 의원님이든 김용민 간사님, 심지어 추미애 위원장님 얘기할 때도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뭐 서영기 의원님이든 김용민 간사님, 심지어 추미애 위원장님 얘기할 때도 6-7명이 모기만한 목소리로 막 옹알옹알대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짜증이 나가지고 네. 참고 있는데 갑자기 박지원 의원님이 저렇게 저 보시듯이 물끄러미 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순간 저는 그거를 눈빛으로 읽었습니다. 한 방 박아라. 그런 얘기로. 이거는
우리의 큰 형님이 지금 나한테 신호를 보내셨구나. 예의 발라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저는 예의가 윗분들이 시키면 발라요. 엄청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네, 예의 발라요.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딱 눈빛으로 읽고 막 한 거죠. 예. 그랬더니 박지원 의원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예의 발라. 계속 이래야 되겠구나.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난 진짜 너무 좋더라고. 네, 너무 좀 시원시원해요. 좋아요. 너무 진짜. 좋아. 그리고 우리 의원님한테 죄송한데 네. 무소속 의원이 그렇게 해주니까 아하. 좀 부담도 덜하고 너무 좋더라고. 아니 왜냐면 정부 여당이 조금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부담이. 예. 죄송해요 의원님한테는. 근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곤란한 게 제가 민주당에 있는 선배님들한테 좋더라 나는. 저는 도대체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는데 언제쯤 복당이 가능할까요? 그런 얘기 하지 그랬더니 마시고요.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잘하고 그냥 있어. 조석을 조금 더 하면 안 될까 이러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좀 난감합니다. 이게 예. 죄송한데 네. 그게 예. 좋습니다. 죄송할 거 없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당으로 들어오고 나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빛이 나고 있잖아요. 빛납니다. 다들 이렇게 지나고 위로를 있잖아요. 해주시는데 죄송하긴 그래서 합니다만. 딱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시고 나면 박지원 대표님이 물건이야. 무소속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그 두 분의 특화된 이슈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즘 뭐 서영교 의원발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거 가기에 앞서서 요거만 짧게 교도소장 김현우 김현우 잠깐 좀 혼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교도소장은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윤석열 1차 구속 당시 교도관 7명이 24시간 수발을 들었다는 얘기 어제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교도소가 진짜 윤석열의 휴양지였던 것 같아. 휴양지. 그러니까 지금 교도소장 바뀌고 힘들어하는 거야. 그렇죠. 그때는 완전 자기 세상에서 심지어 거기 기미상궁까지 있었다. 뭐 독극물 들어있었을까봐. 라는 이야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매 끼니마다요. 서울구치소로부터 윤석열에게 배급될 음식물 있지 않습니까? 아유. 이거를 포장 상태로 일단 받은 다음에 구치소로부터. 그렇죠. 독극물 검사를 뭔 실시했다라고. 웃기고 있네 진짜. 먼저 먹어보고 이제 주는 그런 거였고요. 아유.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예. 윤석열의 독거실이 있는데 거기 창문이 당연히 있겠죠? 네. 거기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경호처가 요청을 했고 이걸 또 구치소에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독거실의 양 옆에 방을 비워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랬죠.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비웠더라고요. 그래서 총 3개 수용실을 모두 비웠는데 나머지 1개 수용실에는 그럼 뭘 했느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전담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담팀이 24시간, 24시간 교대로 상주하면서 아예 저기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진짜 이게 조선시대 그리고 왕이죠, 왕. 여기가 이제 과밀화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예, 곳이거든요. 그렇죠. 저기 써 있네. 152%라고. 네.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하고는 아예 그냥 차단하는 가벽까지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런 범죄자랑 나는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 진짜 휴양지 맞네. 휴양지. 거기에다가 출정 또는 면담을 위해 수용실 밖으로 나갈 때 저 아까 보시면은 전용구가 있었어요. 저 옆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있네. 전용구를 통해서 또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자유롭게 CCTV도 없이 막 돌아다니고 그랬다는 거야. 빤스만 입고. 빤스만 입고는 뭐 제 내피셜입니다. 네, 그건 제 내피셜인데. 그건 제가 봤어요. 그건 이제 2차 때니까. 네, 우리가 2차 때. 체포하러 갔을 때 봤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진짜 짧게 있고 그리고 엽기적으로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조그만 성경책이 아니라 전 그런 성경책은 처음 봤어요. 이따만한 성경책을 탁 보고 있으면서 특검이 문을 딱 여니까 쳐다보는데 너무 놀란 거죠. 우리 영상보다 깜짝 놀랐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그 빤스 얘기는. 봤어요? 네, 그 본 얘기는. 뭐 자랑은 봤어요, 아니니까, 저희가. 그거는. 네. 돌아다닌 것까지는 못 봤고요. 네네네. 알겠어요. 요게 이제 1차 때.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교도소장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힘들지. 천국에 있다가. 그러니까 계속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보석 신청을 했는데 했죠. 다행히 오늘 결과가 나왔죠. 네, 보석 신청 기각됐습니다. 네. 후속 상태 유지를 했는데요. 사실 당연한 보석 거니까. 신청 이유가요. 실질적인 방어권을 좀 보장을 해달라. 그리고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예. 기각했습니다. 네. 아니 이 상상이 갑니까 이거 이런 특혜? 이 김현우는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교도관들을 차출해 갖고 3교대로 24시간 돌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거는 이제 물론 교도관들이야 구치소장이 시켜서 한 할 수 없이 거더라고요. 했을 텐데 네. 직권남용 혐의가 좀 짙어 보여요. 교도소장. 예. 네. 왜냐면 직권남용죄가 조문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때 성립하는 죄거든요. 물론 네. 이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되는 건데 그 교도관들이 그러니까 3교대로 밤까지 새가면서 그렇게 할 의무는 없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근데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지. 네. 교도소장이. 그렇습니다. 그런 게 다 직권남용죄. 예. 네. 이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그럼요, 같아요. 당연히. 처벌입니다. 처벌. 처벌 받아야지. 기본 규칙을 걔도 그 규칙 지키지 않았고 수용소 규칙 지키지 않았고 네. 그 수용소 안에 규칙이 다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거 전혀 지키지 않았으면 이건 처벌 대상이죠. 예. 네. 제가 또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 살아봐서 알거든요. 아, 네. 네. 오늘 별 얘기를 다 하시네요. 네. 아니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우리는 저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으로 가서 그 교도관들에게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아. 들어가는 날부터 앉았다 일어났다를 몇백 번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길을 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여성 학생들은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 교도소입니다. 어휴, 그런 건 그리고 안 되지. 연필 하나를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게 되면 징벌방에 갇히게 되고요. 그런 것이 형무소이고 자기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한다면 저것은 교도소장은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처벌해야 합니다. 처벌해야 이제 돼. 과거 얘기고 사실은 서울구치소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구금시설이 다 1급 보안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보다도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경호 인력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네. 1급 보안시설 외부하고 그만큼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는 곳이 어디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 일을 시킨 거야. 거기 경호가 뭐가 필요해. 맞습니다. 예. 1급 보안시설에 아예 외부인은 들어올 수도 없는데. 네. 근데 나는 그 김희상궁이 있었는데 나는 얘네들이 이 교도소 안에 있을 때만 그렇게 했던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도 그렇게 그 김희상궁 역할을 했던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있죠. 아 있어요. 아니, 이제 그 명칭은 김희상궁은 아니고 이제 아. 감식관이라 그래갖고. 아, 이름이 따로 감식관이라고 있어요? 해갖고 아, 그래요? 있죠. 아, 근데 그거를 이제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경호원들이 그걸 했던 거예요. 근데 침 뱉지 않았을까? 아 경호원들이 아니 이렇게 다 해갖고 다 이거 할 수 있잖아. 네. 아, 재밌는 상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큰 암덩어리가 생겨. 그러면 대한민국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그걸 도려내야 되는데. 당연하죠. 지금 보니까 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병이 들어도 이거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보여요. 제 네. 눈에는 이게 매우 심각합니다. 지귀현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 지귀현이는 법을 어겨가면서 윤석열이를 풀어줬습니다. 네네. 이거는 제가 볼 땐 심각한 이건 병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매우 중요한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룸살롱 접대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이 있습니다. 네. 휴대전화를 얼마나 많이 교체를 했습니까? 그런데 결정을 하겠다는 거야. 네.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게 도와줘야 될 거 도와줘야죠.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지귀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더니 그 사법부가 기각을 했다며. 네. 이게 뭐야?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공수처가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룸사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네. 기각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와. 이게 청탁금지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네. 강제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했고 네. 공수처가 조만간 또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더라고. 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되는 확률이 네. 봤더니 1%야. 아 기각 확률이 1%. 기각률이 1%야. 그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실제로 지난해 10월에요. 국정감사할 때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이제 관련 자료를 제출을 받았거든요. 예. 압수수색 영장 발부 현황입니다. 최근 5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1%. 근데 법원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에서 일부 내용만 인정해서 발부한 것까지 만약에 더 합치게 당연히 되면 합쳐야죠. 네. 발부율은 99%. 와, 물론 이거 또 잘못된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기현이 것만 이렇게 딱 기각을 시키냐고. 심지어 대법원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아, 이게 뭐냐고. 징계를 하겠다고 해놓고 이 자식들은 이렇게 한다. 이거 목소리 좀 내주세요. 아 이거 진짜 농락이에요, 농락.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법원이나 검찰이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복잡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도대체 검찰이 왜 저렇게 하냐, 법원이 왜 저따위 짓을 하느냐, 딴 거 보지 마시고 지나간 홍콩 느와르 영화 이런 거 한 3편 보잖아요. 네. 그냥 똑같습니다. 조폭 조직하고 행태가 똑같아요. 뭔 일이 딱 생기면 야 형들이 다 뒤봐줄 테니까 네가 달려라. 윤석열이 적당히 봐줘라. 딱 그럼 지기현이 달리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이제 막 수사 들어오면 막아주고 네. 뭐 감사 조치도 적당히 퉁쳐주고 증거도 다 인멸시켜주고 검찰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사건 하나 딱 터지면 김용남 전 의원님이 아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현직에 계실 때 그런 행동은 안 하셨겠지만 네. 뭔 사건 딱 터지면은 저 밑에 애들한테 야 네가 다 했다 그래. 가족 먹는 거 다 책임져 줄게. 가벼운 형사처벌 받는 거 정도에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네. 가벼운 형사처벌 받고 딱 들어오면은 경징계로 딱 보호해 줍니다. 아주 가벼운 징계로. 그다음에 승진시켜줘요. 정말 문제가 돼가지고 옷 벗고 나가게 되게 되면 대형 로펌에 얘기해가지고 돈 많이 받으면서 노후 생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완전히 깡패 조직하고 돌아가는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우리가 세밀하게 뭐 법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이 네. 그냥 깡패 새끼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쟤들의 행태가 다 보입니다. 네. 지기현이는 깡패 놈들의 행동대장 노릇을 지금 하면서 네. 나는 조직의 영웅이 되고 있다 이러고 이제 네.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네. 무소속으로 조금 더 계셔주시면 잘했죠? 네, 야, 약간 학교 때 너무 잘했어. 아니 제가 최혁진 의원님 생각하기에는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버거운데. 자, 우선 의원님. 네, 그 실제로 지기현을 처음 제보한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한참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기현에게 20번 넘게 맞습니다. 접대했다. 네. 20번 넘게 접대했고 그리고 돈은 내가 다 냈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그 지기현이 낸 적은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딘데? 라고 했더니 그레이스 그리고 샤르망이라고 네. 했고 그곳은 예약제여야 되고 회원이어야 간다는 거 아니에요? 회원은 빼세요. 예약제로 예약제? 수정했습니다. 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약을 해줬고, 맞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사진을 찍고 온 거잖아요. 네. 뜬금없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일반 상식적으로 가서 그것을 확인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기현에 대해서 하나도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넘기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하겠습니다. 재판 받을 때 가서 이야기합니다. 판사가 통신 내역 사실조회 요구 들어왔어요. 통신 내역 내세요. 계좌 그동안 돈 쓴 거 내세요. 그리고 어디 갔었는지 그 일정 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네. 재판할 때 그게 기본이에요. 네. 그런데 그 법원이 지기현을 조사하면서 그 기본을 조사하지 않은 거죠. 네. 그걸 조사하지 않고 공수처에게 통치게 된 거죠. 네. 그런 것은 법원이 지기현을 조사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이 지기현을 조사해서 들어가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또 그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누구랑 연결되느냐?
법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 떠나서 또 이 직연을 봐주고 있는 조이대하고 연결될 수밖에 조이대. 없습니다. 자. 예, 이렇게 다 연결될 수밖에 예. 없는 거다 이 말씀 드리면서 네. 그리고서는 자기네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이렇게 다 숨길 줄 알았지만 대한민국에 서영교와 최혁진이 있어요. 야, 계시더라고. 조이대 진짜. 잡고 가잖아요 우리. 예. 직위원 잡고 가잖아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나오잖아요. 나오더라고. 예. 어. 다 나오고 저희가 다시 직위원회 그 뭐라 그럴까 운행 일지 그렇지. 아니면 일정 다 받아내겠습니다. 그거 정리하겠습니다. 조이대 것도. 예. 잠깐만요. 예. 조이대로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조이대 갑시다. 네, 왜냐면 이게 다 연결돼 있는 예, 얘기야. 조이대의 사인 회동설. 네. 조이대도 공직자고 사인 회동설이 함께했다고 알려져 있는 한덕수도 공직자잖아. 예. 그러니까 두 공직자 두 사람의 관용 차량 동선을 한번 확인해 보자.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럼요. 문제 제기입니다. 예.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운전의 독립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운행 일치가 없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대법원의 입장이 실제로 나왔어요. 우리 의원님이 요청을 한 거야. 아, 예. 이겁니다. 답변. 자, 요청을 했단 말이야.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전임 대법원장, 현 대법관들의 관용차 운행 일지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정말 믿을 수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영교 의원님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아유, 우리 체육입니다. 앵커도 그냥. 네. 어디 가는지 일지가 정해져 있는데 네. 일반 기업도 어디 가는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제가 다 물어봤고요. 군대 다 어디 있습니다. 가는지 다 있고요. 그럼요. 이 일지는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일지를 못 내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지금과 같이 아주 중요한 시기엔 일지를 내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일지를 내야 되는데 기본이고 그래서 제가 대법원 쪽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일지는 작성하지 않으면 이거는 업무 방기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지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구린 것을 숨기고 싶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아니 어떻게 나라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일지가 없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일지 그것도 대법원장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그 운행 일지가 다 있어야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서영교 의원님이 또 하나 요구한 게 있어요. 예. 조희대 당신의 일정과 관련한 자료를 나한테 한번 줘봐라. 왜냐? 조희대의 만행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조희대의 만행. 자, 이걸 보면은 4월 22일부터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정이 움직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고자 조희대 너의 일정표를 한번 좀 나한테 줘볼래? 예. 라고 했더니 제출을 했거든요. 했어? 제출을 했는데 네. 정작 서영교 의원님이 보고자 했던 거 다시 말해 국민들이 보고 싶었던 그 일정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그 기간의 일정을 보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쏙 빼고 보냈어. 맞습니다. 와, 나 또 말하면서 열받네. 네. 이건 아니잖아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황당하죠. 예. 그 일정이 온 세상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일정은 다 숨겼어. 근데 그 일정까지 숨기고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일정표를 보면 네. 4월 21일 날 있다가 5월 28일 날 툭 뛰어갑니다. 그 지금 있었던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일정들이 없어졌어요. 가장 소중한 일정만 네. 없어요. 말이 되냐 진짜로. 아, 이거 진짜 이거 농담이야. 그런데 재판 받을 때 검사님 재판 받을 때 가서 일정 갖고 오세요. 일정 다른 거 갖고 왔어요. 빼고 갖고 왔어요. 그럼 뭐예요? 증거인멸 또는 유죄. 그리고 너 차량 어떻게 타고 다녔는지 블랙박스랑 갖고 와봐. 안 갖고 왔어요. 그럼 다녔는지 블랙박스랑 갖고 와봐. 안 갖고 왔어요. 그럼 유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증거인멸이고 유죄의 증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 이거 심지어 자, 다시 조희대 만행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궁금한 게 이제 4월 22일부터지 않습니까? 예. 자, 요거 좀 내려주시고요. 근데 조희대에 업무 추진비도 제출하라고 했나봐. 네. 근데 업무 추진비를 받았는데 아까 4월 22일부터 우리가 관심 대상 아닙니까? 예. 4월 23일에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공장에서 전원 합의 간담회를 했나 봐. 예. 근데 거기서 뭐 이것저것 먹어갖고 42만 원을 썼나 봐. 그 42만 원에 대해서는 보낸 거야. 근데 아까 일정 보내라고 했는데 요 일정도 빠진 전원 합의 거죠. 간담회 이거는 쏙 빼고 보냈어 또. 그렇습니다. 이거 보내다가 아차 놓친 거지. 그렇지, 놓친 요거는 온 거지. 맞아요. 요거는 온 거지. 맞아요. 이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국회의원 플러스 국민을 우롱한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예. 어제 그 제가 대법원 앞에 가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불출석한 거 네. 규탄 1인 시위를 했어요. 5시 네. 좀 넘어서 이제 퇴근 시간 맞춰서 가려고 갔더니 현장에 1인 시위 늘 와서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더니 조금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5시 조금 지나면 퇴근한대요. 여기 한 5분 10분 서 있으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니까 예. 그때 딱 구호 외치시고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6시가 지나도 안 나오고 6시 한 15분쯤 차를 바꿔 타고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6시 전에 퇴근하면 안 되잖아요, 공직자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앞에 와서 1인 시위하고 있다니까 맨날 5시 지나면 나가다가 어제만 6시 조금 지나서 나간 거예요, 어제만. 그것도 들킬까봐 차량을 바꿔 탔는데 저희 보좌관이 차 안에 누가 있나 열심히 보다 보니까 신호대기 때문에 서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와. 차를 왜 바꿔 탔냐라는 생각이 드냐면 네. 거기 1인 시위하는 분들은 차량 번호를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차가 딱 나오면 앞에 가서 막 외치고 그러시나 봐요. 근데 이분들이 나가는 줄 몰랐어요. 차 번호 다른 번호를 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량 운행 일지를 내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차도 탔을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 2차 타다 2차 타면 그거 기록 안 해놓습니까? 하죠. 안 해놓을 수가 없죠. 예, 해야죠. 다 기록할 수밖에 없고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놓지 않은 것은 구린 흔적이 있는 것이고 또 내놓는다고 해도 또 뭔가를 빼놓고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가 업무 추진비는 하도 논란이 되니까 안 내놓을 수가 없어서 업무 추진비를 냈는데 4월 23일께 나온 거죠. 나온 거야. 간담회 한 게. 그 전에 3월 28일도 간담회 한 게 나온 거예요. 이들이 그 전에 4월 22일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도 갑자기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오, 진짜 그러네. 예. 그러면 4월 21일 이들의 일정표가 더 궁금해지네, 갑자기. 뭘 했을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에 예. 이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했다든지. 와, 이거 어질어질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이 세상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지 않습니다. 예. 조이대는 외모로는 그렇게 간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간 큰 일을 할 때는 뭔가 혼자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뭐 의혹으로 던지고요. 그렇지만 혼자 했어도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국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자료를 거짓으로 낼 수 있는가. 예. 이 거짓은 유죄의 정황 아닙니까? 네, 예. 그래도 의원님. 네. 의원님은 이제 그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분인데 네. 외모와 간의 크기, 예, 그 상관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까지 말씀은 좀 삼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아주 중량감 저는 있는 근데 정치.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네. 그런 일을 벌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정을 거짓으로 낼 수 있고 빠뜨리고 운행일지를 비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진짜. 이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찾아보고 더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나 같으면 얘네들이 지금 계속 억울해하잖아. 그럼 나 같으면 운행 일지표를 딱 내가지고 민주당을 막 공격하는데 활용할 것 같아. 나 같으면 오히려 내지. 어. 내서. 왜냐하면 그 꼭 운행 일지표랑 한덕수의 동선이 안 맞다고 해서 사유내동이 없었다는 증거는 못 되거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 더 유리하단 말이야. 프레임 전환하기도 쉽고 나 같으면 내겠어. 그리고 민주당 공격하겠어. 근데 그것도 없대. 운행일지 안 했으면 그 관련자 전부 다 고발해가지고 다 책임지게 해야 될 뿐 아니라 운행일지 작성도 안 하고 지난 수년간 차량을 이용했으니까 그동안의 기름값과 차량 감가상각까지 전액을 다 네.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아, 훌륭합니다. 당연히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네. 이상하죠? 이 부분은 진짜 너무 냄새 많이 나죠. 아니 근데 그 전속 기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 기사들은 운행 일지를 적는 게 그분들의 그 업무의 큰 그렇죠. 부분인데.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 그리고 세금인데. 민간 사업자도 저게 이제 차량을 타게 되면 그게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운행 일지를 당연하죠. 적거든요. 네. 운행 일지를 적어야 또 그 세무 당국에서 그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맞습니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네. 운행 일지를 지금까지 계속 안 적었다는 거는 좀 이상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은 한 기록이 없는데 휘발유 값을 계속 타가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행 예. 일지를 적는 그렇습니다. 거라고. 적죠. 예.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라도 적어야 예. 돼요. 당연합니다. 예. 이거까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근데 마치 뭐 운전에 독립이 있는 것처럼 너무 뻔뻔하게 독립. 예.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뿐만 아니라 전에도 운행 일지가 없었다는 말도 안 되는 예.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체크해봤습니다. 당연히 운행 일지를 정리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하지 않으면 임무 방기이기 때문에 네.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네. 대법원에 있는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 40명 때문에 제가 진짜 화 많이 나 있거든요. 예. 그것에 앞서서 어미준이 잠깐 다루고 가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민생이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어미준 사건입니다. 예.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 쿠팡 불법의 정황이 다 드러났어요. 예. 핵심 증거를 싹 빼버렸어. 그리고 어미준이 무혐의 처분을 해줬습니다. 그런 진실들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건 어제 많이 다뤘으니까 오늘은 우리 검사님 나와 계시니까 이 검사들은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뻔뻔한지를 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를 하고 싶어. 우리 검사님 앞에 계시니까. 그래야 이게 뭐 더 그런 얘기 꼭 나를 앉혀놓고 해야 돼?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다 하지 왜? 꿀맛이에요. 이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어미준은 핵심 증거 빼고 쿠팡에 무혐의 처분 내렸습니다. 예. 진실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미준은 말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치는지 하나하나 제가 예.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미준의 첫 번째 말장난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왜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주인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냐? 여기에 대한 어미준의 답은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주인검사에게 물어봤을 뿐이다. 자, 이거는 뭐 메신저 사진 하나로 다 박살이 났죠. 맞아. 메신저 사진 올려주십시오. 자, 저거는 이제 그 주인검사였던 신모 검사가 부장검사에게 보낸 메신저입니다. 네. 금요일에 청장님 어미준입니다. 아. 직접 부르셔서 청장실에 다녀왔었습니다. 뭐 그 방에 사건이 어려운 게 많은데 고생이라고 하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는데 거기 보면 쿠팡 무혐의. 맞아. 말장난 드러났죠. 네. 자, 다음 어미준의 말장난. 자, 왜 핵심 증거를 누락시킨 다음에 무혐의 처분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어미준의 답은 네. 취업 규칙 관련 내용은 부장검사 개인 의견서로 대검에 보냈으니 누락된 건 아니다. 이게 나는 정말 짜증나는 가장 열받는 말장난이야. 야, 너가 누락시켰으니까 부장검사가 임마 따로 보낸 거 아니야, 이 자식아. 이 자식이 그걸 아, 이런 그렇지, 식으로 표현한 그렇지. 거야. 네.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거 봐. 부장검사가 개인 의견서로 대검찰청에 보냈으니까 누락된 거 아니라 아. 네가 누락시켜가지고 부장검사가 보냈다고. 그렇죠. 네, 그렇죠. 하여튼 근데 어쩜 저렇게 말을 되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뻔히 보이는데 이런 네. 식으로 인정을 안 해. 장난하는 겁니다. 저런 대치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갔어요. 맞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나마도 죽어갔어요. 이 부장검사가 있어서 이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부장검사는 무섭잖아요 지금. 예, 무서울 무섭죠. 겁니다. 예, 지금 대검에 감찰받고 있습니다. 감찰받고 있으니 얼마나 예. 무섭겠어요. 자, 그리고 어미준의 네. 말장난. 자, 세 번째.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어미준의 답은 민사로 판단될 쟁점을 형사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다. 이 쿠팡의 취업 규칙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민사로 판단될 그런 부분이지 형사. 형사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얼핏 또 뭐 말이 또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보기에는 다시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얼핏 이거는 뭐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 네. 문제니까 형사 무혐의 준 거다 이 얘기거든요. 얼핏 말이 되는 것 같아 또 얼핏 보면. 네. 근데 무혐의 처분을 했죠. 그러면 일용직 노동자들한테 이거를 통보를 해줘야 돼요. 왜 무혐의 처리를 했는지. 예. 그러면 저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제 말이 맞다면 백번 양보해서 요거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 네. 근데 그거를
삭제하라고 이 어미준 이 자식이 또 지시를 내린 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어미준 지청장님이 수정하신 부분 반영했다라고 주임 검사가 부장 검사에게 얘기를 하고요. 민사 소송으로 다룰 부분 이 부분은 삭제하자는 취지다. 무슨 얘기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죠. 지시한 거 이게 세상에. 나왔어요. 세상에나. 세상에. 세상에 검사예요, 저게? 지청장이에요? 이게 쿠팡 이제- 대리인 아니에요? 쿠팡 대리인? 이게 검사들 오만함이 이제 하늘까지 뻗친 맞아요. 건데요. 네. 통상 이제 검사들이 장난질을 할 때 보안 수사 요구 등으로 하죠. 예, 뭐 노동부 지금 근로감독관이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의견 보내면 아니, 수사가 적절하게 안 된 것 같다. 보안 수사해라 이런 식으로 시간 끌면서 시그널 주는 거거든요. 예. 톤 다운 시키라고. 근데 어미준이는 어떻게 한 거냐면 지가 지 단계에서 증거를 막 뺀 거예요. 예. 저건 아주 중대 범죄예요. 그렇습니다. 저걸 하는 이유는 형들이 다 봐줄 거다. 아까 제가 조폭이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형들이 다 봐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한 거기 때문에 네. 요번에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야 된다. 아주 네. 중징계 때리고 아주 중대법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 처벌하고 옷 벗기고 변호사와 개업 못하게 하고 그렇지.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야 정신 차립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맞는 말씀인데 예. 형들이 뒤봐줄게 실제로 뒤봐주고 있습니다. 왜냐? 예. 이 부장검사가 어미준이를 처벌해달라고 대검에 의견서를 제출을 예. 했는데 지금 대검은 이 부장검사를 너 왜 어미준이한테 허락 안 받고 너 개인 의견을 자꾸 대검에 보냈냐고 감찰을 받고 있어요. 이게 공익제보자들의 아픔이잖아요. 그렇죠. 공익제보 하는 사람들 성격이 좀 그래 잘 어울리지 못해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해버리고 그리고 자기네 잘못과 불법을 묻어버리는 건데 이제 이 세상에 나왔으니 그 부장검사님 조금 힘들었지만 참으시고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확실하게 지적해서 어미준의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봐주고 있는 대검의 문제점 다 낱낱이 국정감사에 지적하고 처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형사에서 빼면 민사에서도 영향을 미쳐요. 당연하죠. 형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줘야 민사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형사에서 빼고 민사에서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네. 형사에서 빼놓고 민사로 가서 해. 그럼 민사로 가서 하려니까 민사에서 또 삭제해. 이거는 완전히 범죄지요. 그렇습니다. 검사의 범죄입니다. 네, 우리 검사님, 뭐 다른 거 그러면 다 좀 불편하실 테니까 다 빼고 이 부장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감찰 사유가 정말 그거예요? 예, 그겁니다. 너 왜 어미준한테 보고하지 않고 너 개인 의견을 대검에 보냈냐? 아니 어미준이 나쁜 짓 했다고 그거를 예, 그 처벌해달라고. 진정을 진정낸 한 거예요. 건데 어미준한테 알리고 어떻게 진정을 해?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는 거.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맞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논리적으로 못 쓴댔지.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지청장이 사실은 저 속된 표현으로 이제 뭐 전형적인 사건을 말아먹은 케이스 같은데 네, 주임 검사 불러다가 뭐 이거 빼라 뭐 이거는 어떻게 해라 그 지청장이 이렇게 직접적인 결론을 지시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결제 라인이 있기 때문에 부장을 거쳐서 뭐 의견을 전달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네. 직접 불러서 거의 뭐 무혐의 구약식 결론까지 내줬으니까 거기서 성격 있는 검사 만났으면 기록 던지고 오지 거기다가 네. 네가 해라 그러면서 던지고 왔는데 그 정도 저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감찰 사유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게 다라면 예. 감찰한 것까지 저희들이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요. 어미준은 그동안 그런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많이 해왔고 한명숙 총리 때도 마찬가지였고 맞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저희가 몇 대에 걸쳐 문제 제기했지만 살아나왔고 그렇죠. 벗어나왔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의 문제점들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고 예.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언론이 많이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이제 어미준만큼은 처벌해야 네. 세상이 바로 잡힌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한 겁니다. 그렇죠. 1차 검찰 개혁을 했어요. 예. 그런데 특검 수사를 볼모로 검찰 개혁을 반발하고 조롱하는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비판을 좀 세게 하니까 지금 일부 검사들은요. 예. 사표 제출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이고
파견 검찰 수사관 일부도 조기 복귀를 희망한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 내부에 있는 검사, 예. 내부에 있는 검사의 이 조롱의 수위가 너무 심각합니다. 특검 검사 말고 검찰 내부에 검찰 있는 검사. 내부에 있는 그 조롱의 수위가 진짜 심각한. 난 이거 읽으면서 나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는데요. 예. 그 가운데 장진영 부장검사의 내부 게시판에 쓴 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조롱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네, 됩니다. 조롱입니다. 현재 특검 수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건이냐. 중차대한 특검 수사에 악의 축인 검찰청 잠깐만요. 검사 좀 올려주고 같이 좀 예. 예. 악의 축인 검찰청 검사들이 파견을 가서 특검 수사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다. 그리고 검찰 구성원들 특히 검사들은 임은정 동부지검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임은정 지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의 인격체로서 연좌제급 무한 연대 책임을 지는 악의 집단이다. 현재 특검에 파견에 가서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은정 지검장이 유일할 것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거 완전 잠깐 계속 좀 띄워봐 주십시오. 예.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김건희 죄를 검사 너네들이 다 덮어줬기 때문에 이 특검을 하는 겁니다. 예. 장진영 검사님. 너네들 당시에 다 침묵했잖아. 최소한 침묵했잖아. 동조하던 사람도 있었지만 최소한 침묵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이 무한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장진영 검사님.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롱하고 있다고? 와, 이거는 난 참기 어려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조롱글. 지금 현재 뭐 특검에서 지금 뭐 자기들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검찰청에 지금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 표명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사표 내면 사표 받아주면 안 됩니다. 원하는 게 사표를 받아주는 거예요. 사표 받아주면은 로펌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보상 받을 거예요. 사표를 받지 말고 이 행위에 대해서 형사법정 위반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수사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그러면 어쨌든 처벌을 하면 공무원 연금 날라갑니다. 본보기를 보여야 돼요. 얘네들 관행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 기재부도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내란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고위공직자를 1급들 일괄 사표한다는 거 안에 싹 집어넣어서 사표 처리해 줍니다. 만약에 수사에 들어가면은 사표를 못 내거든요. 퇴직을 못 해요.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발견이 되는 순간에 연금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게 관행이 됐기 때문에 저런 간이 배 밖으로는 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행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런 행태 나온 사람들 어쨌든 현직에 있으면서 조사받게 하도록 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 저와 유사한 행태들이 지금 검찰 내부에서 여러 건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관봉띠까지 네. 인사라인까지 저는 법사위 차원에서 의원님들한테 제안할 건데 법사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인사라인에 개입되는 애들 모두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일벌백계 하고 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연금도 어쨌든지 간에 나가서 지불되는 건데 네. 못 받게 하고 네. 뜨거운 맛을 봐야지만 이제 저런 게 끝난다. 네. 예,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코뿔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 상식적인 말씀이야. 근데 예.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도 점잖은 넥타이 메고 양복 입은 중도를 표방하는 예, 그러니까 예. 중도를 표방하는 사람들조차도 음. 저런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검찰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감정적이라고 뭐라고 해. 왜 검사를 달래지 않니? 아니 왜 나는 그런 식으로 검사들한테만 꼭 검사 그게 눈치 뭔 보고 소리야. 달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예.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만큼은 심지어 진보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정치인도 오늘 내가 샤워하면서 방송을 봤는데 예. 그분조차도 민주당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 왜 민주당은 그렇게 검사들을 악마화하느냐.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 잘 달래서 가야 된다. 왜 검사한테만 그래 매번? 왜? 난 진짜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이런 훌륭한 내 관점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 그런 것 같아. 진짜. 굉장히 과격한 사람으로 예. 계속 프레이밍합니다. 예. 감정적이 아니고 감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감성적인.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 난 정말. 진짜 검찰만 나오면 그래. 맞아요. 예, 진짜 이상하게.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될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들 잘합니다. 잘하고 좋은 검사들 많이 있고 잘해왔고, 그런데 일부 특정한 검사들이 여기서 장난치고 조작하고,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흐트러뜨렸고, 그래서 검찰개혁의 문을 열고 닫게 한 자, 윤석열의 잔재들이 계속 남아있고, 말씀처럼 이 검사들은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검찰 폐지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정리되는 겁니다. 검사는 오해 사지 않게 기소에만 집중하고 수사하면서 장난치지 않게 여러분에게 가름말을 타준 겁니다. 그게 공소청을 만든 거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지금 수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 마약사범이라든지 맞아요. 중대한 수사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빨리 집중해서 수사하고, 맞아. 국수본이 집중해서 수사하고, 그래서 가름말 잘 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특검에 있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들짝 놀라갖고 하는데, 이 대처는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특검은 특별하게 수사하라고 법에 있는 것이고, 이 법은 국회라고 하는 입법기관이 국민의 마음을 받아서 만든 법이고, 이제는 검찰청이 정리되고 분리돼야 되는 시기가 돼서 한 것인데, 네. 이것을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 잘못된 겁니다. 네. 아주 잘못된 거고, 잘못된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특검 수사 앞으로 제대로 못합니다. 네. 제가 보기엔 새로 저희가 특검을 더 지원하기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돼 나가야지 되고, 정리할 사람들 정리해 버려야 하고, 예. 거기에서 잘못된 선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처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다른 의원님이 빨리 가셔야 된다고 해서 예.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두 분 귀가 좀 많이 아픈데요. 두 분이 계시니까 나경원 왜 한숨 쉬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는 예, 예. 좀 날아간 예, 느낌이 시원시원합니다. 있었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네. 최혁진 의원님 두 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아이, 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네, 아니 조이대 이제 문제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네. 직위원 문제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함으로써 거기 허점들이 드러나고, 이것들이 큰 구멍이 되어서 이제 사법부 개혁해내는데, 그리고 사법부에 내란 잔재 뿌리 네. 뽑는데 아마 지금이 새로운 기점이 될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에게 힘을 좀 모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